여러분, 내일장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떻게 작성하고 계신가요? 일단 3시 반 마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분과 함께 내일장에 대한 빅피처 이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뭘 봐야 하는가 사실 갖가지 재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단알 상한가 안착하는 거 보면서 와, 강한 재료가 역시 이렇게 또 강하게 흐름을 만들어 가는구나 싶고 조선방산 말해 뭐합니까? 입이 아플 지경인데 내일장에도 오를까 이쪽이 궁금해서요. 챙겨왔습니다. 함께 오픈해 보시죠. 바로 엔터주인데요. 사실 지금 엔터, 콘텐츠 이쪽 다 새 정부 바람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쪽입니다. 계속 기회를 찾는 게 맞을까요? 지금 컬러감이 그쪽에 잔뜩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어떤 진흥책들이 사실은 이제 대선 전부터도 공약집에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웹툰을 비롯해서 이제 한류 문화에 대한 어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책을 준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터주도 또 다시 한번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한류라는 어떤 그 단어가 정말 외국인들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문화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많은 어떤 투자자들과 실제 어떤 이제 자금에 대한 이동은 거의 이제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소비 시장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다라는 키워드에 지금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만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이제 한한령 해제가 또 연기된다 하면은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서 또 주가가 또 사그라드는 모습들이 늘 반복이 됐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나니까 콘텐츠 투자 및 제작을 이제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 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미 넷플릭스에게는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이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손꼽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죠. 그만큼 이제 미국의 어떤 작가진들이 파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실제 어떤 퀄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자금 대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혹은 관련되어 있는 IP에 대해서 이제 개발 역량이 훨씬 더 염가에 쓸 수 있는데도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작품이 너무도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아이템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박터지게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라는 게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사실 K 웹툰을 비롯해서 K 드라마, K 영화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계속 홍보가 되어 왔었는데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이 자막 뒤에 나오는 이 IP 보호가 좀 가장 걱정이었다고 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이제 카지노가 이제 한참 흥행을 할 때도 실제로 누누 TV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어떤 서비스 결제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런 것을 시청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영화계를 비롯해서 많은 업계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죠. 이거는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원도 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번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결국은 법제화를 토대로 해서 어떤 수출을 할 때도 자국의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받고 또 작가들을 비롯해서 연예계 그리고 이제 각종 인사들이 어떤 재산권, 수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오늘 하이브 쪽에 B랑 RM, B 선생님, RM 선생님이라고 해야 할까 지금 호칭을 좀 점검하고 있었는데 제대하셨죠. 팬들의 인파가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외국계에서도 하이브 좀 좋게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K 콘텐츠는 정책 바람 제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뭘 봐야 할까가 늘 고민인데요.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노머스, DNC 미디어, 크래프톤까지 사실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은 종목들 지금 뽑아주셨네요.
네, 사실 이제 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상장을 한 이후에 이제 사실 주가 자체에 대한 움직임은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 아니냐. 오히려 공모주 기대감이 너무 컸다라고 이런 어떤 비난이 섰을 정도로 사실 이제 기업 가치가 좀 많이 훼손이 됐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노버스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제 공연이라든가 어떤 MD 상품 그리고 팬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국내 공연이 좀 많이 축소가 됐다가 오히려 이제 공연을 확장시키고 있는 국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노버스와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라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4대 엔터사를 사실상 이제 어떤 하나를 해제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이 공연이 많아지고 팬덤이 커질수록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이은 매출을 계속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노버스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북미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 이제 하이브가 힙합 레이블을 인수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판로를 좀 더 개척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도 기존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지 혹은 이제 팬덤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시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노버스가 이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왔던 많은 이제 연예계 인사들의 어떤 팬덤이라든가 이런 특히나 이제 팬덤이라든가 어떤 이제 소통망 같은 거를 잘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노하우가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머스 그렇고요. DNC 미디어와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여러 업종에서 대표 종목들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DSC 미디어는 뭐 오늘 이제 웹툰주 중에서는 예. 미스터 블로가 이제 상한가를 찍고 이제 다시 좀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이제 웹툰 기업들의 거의 상당수가 사실은 뭐 매출을 비롯해서 영업이익률이 꽤나 좋지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강력한 DNC 미디어가 중장기적인 매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게임주들이 꽤나 좀 오랫동안 소외가 됐었죠. 그럼에도 이 크래프톤이 이번에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대해서 어떤 해킹 문제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툴 문제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팬덤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연스러운 연결 매출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까지 받았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장 마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증시는 신정부 기대감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전장까지 탄력이 좋았다가 오후장에는 양시장 모두 다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 플러스 아시아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증시 안에서 양대 증시는 오늘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0.8%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 대만 가권 지수가 오늘 수출 지수가 급등하면서 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이고요.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해 주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오후 12시 30분에 유가 증권 시장에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SK 하이닉스로 확인되고요. 개인들은 나홀로 팔자세 연출합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 전일 대비 7원 90전이나 상승하면서 1364원대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조금 더 지수적으로 강했습니다. 자, 개인과 기관, 외국인 전부 다 매수 우위 포지션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1억 원대로 소폭 매수 우위고요. 기관이 33억 원대, 그리고 개인들은 팔다가 지금 다시 시장에 좀 들어오네요. 131억 원대의 매수 우위고요. 선물에서도 외국인 순매수세 확인됩니다. 증시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2,800포인트를 넘겨서면서 이제는 3,000선까지의 도전까지 해내고 있는 상황. 3,000선까지는 거뜬하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을 이끌어 주었던 오늘의 종목 특징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투톱의 흐름은요. 삼성전자는 하락 마감했지만 하이닉스는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하이닉스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LG전자도 1% 상승했고 자, 소보장단 안에서 리노공업이 한 달 동안 30% 넘게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리노공업, 오늘은 파란불을 켰고요. 나머지 소보장단 안에서 HPSP와 DB 하이텍이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네요. 자, 이쪽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쪽도 오늘
대부분 다 빨간불입니다. RTO젠이 1.4% 상승하면서 오전에는 파란불이었다가 오후장에는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일부 견인해 주었고요. 파마 리서치가 3.7%, 휴젤 5% 급등 확인됩니다. 미용기기 쪽에 대한 관심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 또 특히 다시 수급적으로 강했던 부분이 조선과 해운 그리고 방산 쪽인데요. 조선부터 먼저 보자면 한화오션이 4%대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2% 급등하는 흐름이었죠. 특히나 한화가 오스탈의 지분 인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한화그룹주 전반적으로 자극했습니다. 한화오션뿐만이 아니라 한화시스템이 조금 더 강했는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방산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 급등했고요. 현대로템이 9.7%, 한화시스템이 무려 20% 넘는 슈팅을 보였습니다. 오스탈의 지분을 가장 많이 확보한 회사고요. 방산 쪽으로는 캐나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거다라는 리포트까지 함께 제시되면서 방산에 대한 속도감 있는 전개가 오늘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IRA 통과에 대한 이슈도 오늘 좀 나타났는데요. 2차 전지는 오늘 그래도 반등에 좀 성공을 합니다. 모든 종목이 빨간불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란 종목 대비해서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이 더 많은 점이 오늘의 특징이고요. 자, 이렇게 2차 전지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건설기계나 게임 쪽도 한번 볼까요? 먼저 건설기계 쪽도 오늘 계속 좀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과 전력 설비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오늘 공존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건설도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받아가면서 오늘 현대건설 5%, 두산마켓 9.7% 급등했고요. 개인과 엔터, 오늘 콘텐츠가 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웹툰 쪽으로 그리고 콘텐츠 쪽으로의 R&D 예산 확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 9.6%대 확인되고요. 어쩌다 해피엔딩이라는 한국의 뮤지컬이 토니상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CJ E&M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오늘 한 몫을 했습니다. 자,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 증권시장의 거래대금, 거래량이고요. 거래대금 쪽에서는 한화시스템이 무려 2등 자리에 올라가면서 오늘 많은 주목을 받았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20%대 급등과 함께 많은 거래량 실렸고요. HD현대 인프라코어도 두 자릿대 급등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네요. 자, 거래 대금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양강 구도를 가져가면서 주가는 엇갈렸지만 거래 대금은 같이 좀 강하게 실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이번 주 안에 6만 원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거래 대금은요. 다날과 우듬지팜, 핑거스토리 같은 정책수의 관련주들이 상단을 차지했습니다. 형성그룹 같은 중국 관련 종목들 3%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고 있구나라는 점 확인되네요. 거래대금 안에서 링크솔루션 그리고 로켓헬스케어 확인됩니다. 오늘 장중에 의료 AI 종목들도 아침부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펩토론 같은 비만 치료제 종목들 장중 오전 대비해서 오후장에 조금 더 탄력이 강해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번 주의 흐름 기대되는데요. 내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와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지금 시장 재료로 본다면 31개 아이스크림집에 와 있는 것만큼이나 굉장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지,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실어야 하지 고민되는 구간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보고자 합니다. 일자리 관련주를 챙겨와 주셨는데 대표님 보통 대선 전에 보지 않아요? 일단 대선 전에 많이 보는 이유는 이제 인선 과정에서의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한 이제 인재 채용들 여기 이제 두 가지 기대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 2달 전부터 이제 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일자리 관련주가 꽤나 오랫동안 관심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즉 주가가 오랫동안 버텨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경기가 꽤나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또 한 번 더 불거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감들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 오히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이제 일자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뭐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만큼의 어떤 효과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이제 HR 시장, HR 기업들이 어떤 것을 많이 하냐면은 B2C가 아니라 B2B 형태로 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발굴하는 형태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용시장 쪽의 회복성의 기대감, 즉 우리가 현행 정부가 이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수립을 하게 됨으로써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이 고용시장에 대한 회복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HR 관련한 솔루션 갖고 있는 좀 뭐 플랫폼 기업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아마 압축해서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탑픽 종목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자리 관련주에서 최우선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 사람인이네요. 네,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 HR 기업으로서 이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이제 62%나 훼손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 1년 동안의 경기 위축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고용이 적극적으로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리지 않는 이제 현상들이 계속 발동하게 되면서 뭐 마진율이 좀 많이 훼손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정부가 지금 공공채용을 다시 또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관세 협상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안정성들 이번 하반기 때 다시 한번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지금 HR 기업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헤드헌팅이라든가 이제 B2B 쪽을 계속 강화를 해오는 것은 뭐 마찬가지로 사람인도 똑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코메이트 사업까지도 이제 작년 11월에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에서의 시장들도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연예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단순히 HR 기업이 정말로 취업을 위한 인적 자원이 아니라 연예 사업과 그리고 이제 기타 나머지 사업 좀 더 확장된 사업에 대해서도 발판을 넘기기 위한 모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수익 사업으로의 단계를 점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연초 대비했을 때 4월 7일에 이제 주가 자체가 좀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때 이제 상당한 거래 물량이 몰리면서 이제 19,000원까지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요. 우선 이제 지금 사람인을 비롯해서 많은 HR 기업들이 좀 저평가가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반등세가 빠를 거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조정 우려감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 16,800원 상당히 좀 보수적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주시할 수 있는 목표 지점으로 하나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4,5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약소한 비중으로 방어주 형태로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K주식 잘 가자라는 마음 때문인지 오늘 한글 넥타이를 챙겨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또 점검받고 싶은 종목 국보 디자인입니다. 최근 움직임이 가파릅니다.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LA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사실상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 훼손을 기대를 할 거를 보고 이제 뭐 숏을 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어디까지나 이런 어떤 이제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서도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가치는 여전히 절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고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국보 디자인의 주가가 좀 재해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가급적이면은 차익 실현 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수익 실현까지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